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좀 분양 관련 소식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분양시장에서 잠잠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무려 32,000호나 공급이 됐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되면요, 유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 분양.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64만 호의 택지와 그리고 2기 신도시에 남아있는 물량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죠. 두 번째,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싸죠. 마지막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도시 분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입주잖아요. 게다가 이 신도시 분양으로 만족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내 통장이 아깝다. 나 민간 분양 기준으로 만점 통장 갖고 있어. 69점 통장 갖고 있어. 신도시 넣기 좀 아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한 기존 아파트 매수하는 것도 좋긴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전세로 살고 있는 동네에 그냥 사면 좋은데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쇼킹부동산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많이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받으면 로또인데 지금 바뀐 정부에서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어디까지 분양을 올릴지도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 지금 무주택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요, 바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라는 겁니다. 자, 왜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최고일까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본청약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왕숙 84 타입의 공공사전청약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둔촌주공 청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둔촌주공이 분양가가 내가 넣을 만한 금액이 나와서 청약을 넣었는데 막상 넣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남양주 왕숙지구로 가면 되죠. 둔촌주공 붙으면 그 둔촌주공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보험적인 성격으로 당첨자 지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은요,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단지를 동시에 공급하면서 수요가 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양할 때보다 커트라인이 훨씬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분양 사전청약은요, 솔직히 3기 신도시 중형 면적만 피하면 확실히 기회가 많아요. 특히 특별공급 대상자한테는 정말로 기회가 많은데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 좁은 중형 면적 3기 신도시를 노리시다가 기회를 날려버리셨다는 거죠. 자, 근데 요즘 왜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조용할까요? 올해 민간 사전청약만 벌써 4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3차부터 6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괜찮은 지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왜 공공분양 사전청약 뉴스에도 많이 안 나오고 그냥 분양 커뮤니티에서 조용하죠. 실은 공공분양 사전청약 2차례가 있긴 있었는데요. 워낙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잊혀져 버렸어요. 자,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요, 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됐는데 요즘 신혼희망타운 안 좋아하잖아요. 게다가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진행 중인데 영종신도시나 고덕 평택처럼 서울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졌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예전부터 올해 사전청약 계획 나왔을 때 1분기는 버리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왔습니다. 자, 2분기는요, 무려 5,100호 규모로 진행이 돼요. 1분기 3,200호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가 무려 3,600호나 돼요. 1분기 때는요, 다 합쳐봤자 1,400호밖에 안 됐고 다 신혼희망타운인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및 위치를 좀 점검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왕숙 신도시 볼게요. 1,400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서 공급될까요?
남양주 왕숙 B2 블럭에서 5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S11 블럭에서 546세대, 그리고 S12 블럭에서 391세대가 공급됩니다. 3개 단지에서 이제 쏟아지게 될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쏟아질지 아니면 나눠서 쏟아질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개 단지 물량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전용 59제곱미터가 529세대, 그리고 전용 74제곱미터가 414세대,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가 581세대로 중형면적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중형면적 선호하신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위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B2 블럭은요,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좀 윗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587세대가 구성이 됩니다. 또한 S11과 S12 블럭은요, 좀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가장 핵심 지역인 GTX 노선, GTX B 노선과 9호선 환승역이 되는 지역이죠. 근데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도보로 이용하기엔 조금 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S11, S12 블럭이 선호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예상 분양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59 타입 같은 경우는 3억 7천에서 9천 정도가 형성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쪽이 분양가가 더 저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GTX B노선 역세권 인근이 좀 더 높은 분양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74 타입은 4억 3천에서 6천, 그리고 84 타입은 4억 9천에서 5억 2천 정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남양주 왕숙 2신도시 보겠습니다. 왕숙 2신도시는요, 다산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거리가 더 가깝고요. 9호선 연장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왕숙지구보다 일단 분양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 공급되는 곳은 A6 블록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체 477세대가 공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 전용 59제곱미터가 무려 400세대나 되고요. 중형 면적은 77호밖에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전용 59제곱미터를 넣으셔야 돼요. 왜? 77, 이제 이렇게 77호 공급하는 데는요, 커트라인 너무 올라가서요, 어지간한 가점 아니면 저희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위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A6 블럭이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477세대인데 주상복합 인근에 위치해 있죠. 이 말은 중심 상업지구도 가깝고 9호선 신설역 역사와도 가깝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근에 학교가 가까워서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제가 볼 때는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상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남양주 왕숙 1지구보다 더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49 타입은 약 4억 1천 전후, 74 타입은 약 5억 전후, 그리고 84 타입은 5억 6천 정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분양 받으셔야 돼요. 3기 신도시는요,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저희가 서적이 나와서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하게 베드타운 개념으로 접근했던 2기 신도시하고 달라요. 자, 세 번째 창릉 신도시 보겠습니다. 여기 1400호 공급 계획이 잡혔죠. 지금 고양시 분들이 고양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먼저 S1 블록은요, 49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전용 59제곱미터 위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S4 블록은요, 무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1024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봤더니 전용 59제곱미터가 무려 1140세대, 그리고 전용 14제곱미터가 116세대, 전용 84제곱미터가 262세대가 공급되는데 이 두 가지는 박 터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급적 전용 59제곱미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4인 가족도 59제곱미터 요즘 평면에선 거주할 만해요. 전용 59제곱미터 평면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과 비교하시지 아마 알고요. 그냥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중형 면적으로 갈아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전 청약으로만 소형 면적이 많은 거죠. 전체 도시 설계에서 보면은 거래 가능한 소형 면적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에 대접 받을 겁니다. 자, 위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S1 블록 494세대는요, 가장 사이드에 위치해 있어요. 선호도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4 블록 대단지에다가 위치도 괜찮아요. 다만 GTX A 노선 역세권 인근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볼 땐 도보로 직접 이용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S1 블록보다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상 분양가 보겠습니다. 전용 59 타입이 4억 8천에서 5억 정도가 되고요. 74 타입이 6억에서 6억 2천, 84 타입이 6억 8천에서 7억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부천 대장 신도시 보겠습니다. 자, 부천 대장 신도시는요, 공급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택용지 공급 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A9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면 400호 공급 계획인데 원래 이거보다 좀 덜 숫자가 덜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A9 블럭에서 신혼희망타운이 394세대 공급 계획이 잡혔네. 아, 여기서 공급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6블럭하고 7블럭은 얼마 전에 공급이 끝났잖아요. A9블럭에서 가장 사이드에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분양가는요, 55타입 기준으로 4억 2천 전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분기에 공급되는 공공부장 사전청약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인지 말씀을 드렸죠.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전용 59제곱미터 일단 잡으세요. 잡으시고 붙고 나서 그 다음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 실제 쇼킹부동산 말처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 급락 시기에 급매를 잡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둔촌주공 같은 민간특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내년에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지 않게 올해나 내년 중에 공급이 된다면 그거 분양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청약 지위, 당첨자 지위 유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중형 말고 소형에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 기존 주택을 매수를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돈을 좀 많이 모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건 투자를 할 계획인데 그래도 제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